자, 이 해외 증시입니다. 이쭉 보시면은 나스닥도 월봉 보시면은 꾸준하게 올라가죠. 아무 이상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전환선 이탈도 없어요. 그냥 이 상태 같으면 다시 올리는 거예요. 뭐 기본 수치라든지 뭐 이런 거 맞춰진 것도 없이 그냥 막 올리고 앉았습니다. 그냥 70개고 71개째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하지 않는 한은 계속 상승하지 않겠느냐. 그게 제 생각이고, 뭐 돌발적인 변수가 뭐 생긴다면 몰라. 뭐 지금의 변수 캐봐야 다른 거 있나요? 우크라이나 뭐 침공 이야기, 응? 그 외에는 뭐 다른 악재거리가 없잖아. 없고 77개, 8개.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죠. 지금 71개째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우려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뭐 그게 결론이고요. 그래서 뭐 큰 뭐 문제점이 발생이 될 만한 차트는 아닙니다. S&P는 이다 사상 최고치 그냥 막 해달리죠. 그리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나스닥은 먼저 올랐다는 측면에서 조금 탄력도가 둔화되는 것밖에 없고요. 주봉상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환선 기준선 자리가 잘 지지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장은 크게 문제가 없다. 뭐 그게 결론이고요. 지금 이 밴드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밴드 하단부와 월봉, 일봉 보시면은 밴드 하단부, 상단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밴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미. 그 이어서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 상단부까지는 아마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장에 이제 남은 이제 부양한 문제 통과 소식과 그것만 문제 없으면 뭐 크게는 그 걱정이 없습니다만은 잘만 안 되겠습니까? 부양한 규모가 좀 줄더라도 다 통과될 것이고 단지 하나 이제 중국도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원래가 이제 국가적인 대행사를 앞두고 주가를 빼거나 급락시키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일단은 중국도 뭐 이 자리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아마 상승 시도는 계속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 밴드가 이래 만들어져 있어요. 상단부, 하단부가 딱 결정이 돼 있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만 문제가 없다면 우리나라 장은 크게 걱정 없이 물론 올라가면 붙이면 좀 있죠. 매물대도 많고. 그렇지만 연초에도 일단 상승 시도는 나올 것 같다. 그 말씀 드리고요. 단지 하나 이제 탄력도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여타 정시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죠. 자, 그리고 이번에 조정 나올 때도 보시면 중심 자리가 훼손이 안 됐습니다. 훼손이 안 된 상태라서 뭐 특별하지 않는 한은 아무래도 상승 시도는 좀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추가적 상승 시도가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이렇게 보시면은 상승 N자가 만들어지느냐? 여기서 이만큼 올랐죠. 그러면 이렇게 상승 N자를 만들는지, 아니면 짧게 이렇게 만들어 줄란지, 요게 관건입니다. 요소부터 이렇게 만들어 줄란지. 뭐 그거 3080까지는 열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상승 시도가 조금 강하게 한번 나와 주기를 바랍니다만은 여기 올라가게 되면 3069 부분이 일단 중심가예요. 이 자리를 일단 특별하지 않는 한은 이걸 한번 뚫는 시도는 나오지 않겠나. 여기까지는 아마 열리가 있고요.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승 N자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점. 대한민국 정시는 요즘에는 종합주가지수를 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종합주가지수를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종합주가지수 아니면은 앞으로 향후의 지수 이게 이제 뽀롱이 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보는 이 기준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종합주가 지수를 지금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일목의 기본 수치 129개. 가장 이렇게 긴 수치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마찬가지였느냐. 53개째입니다. 53개에서 약간의 밀리는 나옵니다. 전체적인 이 라인 때만 하향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라인 때 하향 이탈 안 하면은 아마 변곡점을 조금 더 만들 수 있지 않겠나. 53개에서 빠질지 안 빠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요 자리에만 다시 한번, 늘린다 하더라도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그래서 뭐 이 밴드를 만들어도 이 밴드대로 떨어지고 있죠. 그죠? 올라가고 부딪히고 올라가고 부딪히고. 이 자리 훼손만 뭐 수평 밴드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래 만드는데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그죠? 좀 더 추가적 상승이 남은 걸로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오늘 지금 보시면은 무식한 금융 투자 1조 7천억이나 팔아쳐 먹었습니다. 기관들요. 이게 문제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인데, 그 뭐 어제 이제 뭐 프로그램 쪽으로서 해가 매수해 놨던 물량을 싸그리 다 토해내는, 뭐 좀 선익이 받아주는 척 하다가 오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사모펀드 연기금은 원래 끝까지 아마 내일도 팔걸요. 연기금은. 그래서 일단 그동안에 누적으로 일단 사놨던 물량 싸그리 다 팔고 있다는 점. 요게 이제 조금 안타까운 점입니다. 최근에 와서 12월 11일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쪽으로 매수해서 이제 배당 물량을 노리고 들어왔던 물량이 3조 9천억인데 오늘 한 1조 4천억, 5천억 뱉어냈으니까 아직도 한 2조 4천억이 남았죠. 요거는 이제 연초에까지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아마 다 소진시킬 겁니다. 다 소진이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현물과, 즉 주식과 코스피 매기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졌었는데요. 선물지수가. 4.5까지 벌어지고 5.0까지도 벌어졌었죠. 오늘 배당락이 떨어지니까 베이시스가 이제 백오데이션이죠. 그 물량 순수하게 이제 샀던 물량을 다 토해내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배당 받으라는 외인들도 아마 이 물량이 이제 내일까지는 아마 외인들도 매수는 안 해줄 거예요. 개인 투자가들이 벌써 걸려들어서 12월 달 중순 이후로부터 5조 4천억이나 매도했습니다. 이 물량이 오늘 이제 한 2조 가까운 물량이 매수로 들어왔고, 그리고 외인들하고 금융투자에서 다 팔았죠. 그래서 이제 외인들이 계속 내일도 매도가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 요게 이제 연말 장세는 뭐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매도한다고 봐야죠. 연초에서 이제 중요한데, 연초에는 뭐 그렇게 뭐 외인들이 매도에 크게 나서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특별한 악재도 없고요. 그렇다면은 연초 장세는 조금 낫지 않겠느냐. 지금은 뭐 어차피 배당 물량 받으려고 들어왔던 물량 다 토해냈으니까 오늘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1조 7천억, 또 코스닥에 한 1조. 이래 따지면은 거의 뭐 1조 8천억하고 둘이서 합쳐서 거의 뭐 3조가 매도가 나온 겁니다. 좀 많죠. 뭐 요거야 뭐 자연스럽게 흡수될 거고요. 그래도 뭐 아무래도 예전과는 달리 개인들의 투자 규모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 그건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을 본다면 큰 문제는 없겠다. 뭐 저는 그래 봅니다. 크게 뭐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연초 장세는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 쪽에는 훨씬 낫지 않겠나. 그래서보다는 아무래도 코스닥이 훨씬 낫겠죠. 코스닥 거래소 차트를 한번 보죠.
지금 올라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최소한도 3,060, 50. 이 자리는 일단 매물이 조금 있는 자리니까, 이렇다 보니까, 진폭은 조금 출렁출렁거리면서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래도 추가 상승 시도는 분명히 나올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부터는 지금 며칠째냐면 22일째예요. 최소한도 26 수치는 맞추지 않겠느냐. 뭐 저는 그래 봅니다. 좀 길어지면 33일까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딱 맞춰진 숫자는 없어요. 106일째 하락하면은 정확히 이제 저점이 돼야 되는데 107일간 일목의 기본 숫자 106개인데 107일간 하락했어요. 하루 더 하락했고. 그럼 이 숫자가 뭐 맞춰진 건 없습니다. 10일째니까. 그렇다면 이어서는 어영부영 하더라도 60일선이 이제 상향세로, 우상향세로 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60일선은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시면서 잘 보셔야 될 거는 이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찰나에서 뭐가 딱 보면 이거는 갈 수 있겠구나. 이거는 조정이다. 딱 뽀롱이 나는 게 있습니다. 이 61선에서 21선을 통과하는 이 부위, 요 부위 되겠죠. 요런 부위입니다. 자, 요 자리에서도 여기서 비로소 통과되죠.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냐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을 보신다면 이때는 주식을 마음 놓고 매수해도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단번에 안 꺾이죠. 그죠? 그래도 몇 달간은 간다 말이에요, 항상.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드디어 이제 21선이 61선을 통과하는 부위가 나와요. 눈에 확인이 되면 1번 한번 눌러봅시다. 이 부분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물론 돌발 변수가 생기거나 거대한 악재가 턱 터져버리면은 거꾸로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이게 61선이 21선이 하향 이탈한 이래 처음으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는 부위예요. 이런 부위가. 대한민국 정시 다른 거 없거든요. 21선이 61선을 통과하는 부위에서 매수하라.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눈 감고도 초보들이 매매해서 수익 나는 구간은 이러한 구간이다. 매매가 수월해지는 구간이죠. 그럼 지금 이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바로 끊는다?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어느 정도 단기간인 조금 부침이 있더라도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처음으로 이제 60일선이 이제 눕기 시작했고 20일선이 우상향세 5일선 상바닥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여기에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는 점. 그 대신에 이제 코스닥 한번 보죠. 자, 이 자리에서 쭉 보시면은 코스닥은요, 모양새가 어떻게 보면 안 좋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 21선 상바닥이 만들어지는 부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 고점을 벗기는 흐름도 한번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뭐 거래소가 안 빠지면 코스닥도 가죠 뭐. 그래서 이 밴드만 좀 돌파해주면 삼각 수렴만 돌파한다면 아마 고점 돌파를 하는 시도는 한 번은 나오겠다. 코스닥이 훨씬 강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종목 이제 올리기 주기가 조금 버겁죠. 아무래도 대형주들을 과연 주체가 외인들이 돼줘야 대형주는 올라가게 돼 있는데 외인들이 아니고 뭐 기관들이 사줄 일은 없을 거고 그죠? 연말에 뭐 배당 받아 처물라고 들어오는 물량이 뭐 다 토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급등세가 나온다든지 그럴 일은 없고 기관들이 사세요.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옳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디에서 사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21선이 돌고 이런 자리 되겠죠. 이런 자리. 그렇죠? 삼성전자 뭐 다른 거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사야죠. 이런 자리에서. 지금은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은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 지금 일봉만 보셔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리 중심은 이 자리예요. 살짝 하회하고 올라온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가 이 중심이 훼손이 됐다고 못 봅니다, 월봉상에. 그리고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도 여기에 중심 자리는 83,000원짜리고 제가 보고 있는 것은 82,500원과 83,500원 요 자리를 보거든요. 여기서 쭉 꺼보면은 요게 82,500원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리가 걸리는 자리가 아마 여기 또 걸린단 말이에요. 이거 좀 벗길 수 있느냐 여부. 이거단 말이에요. 요 두 군데를 보셔야 돼요. 이걸 뚫으면 뭐 2판, 4판, 공사파이죠. 그죠? 그래 보셔야 되고. 연초장세는 뭐 연초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연초장세는 부침은 좀 있다 할지라도 추가적 상승 시도가 나올 거다. 그리고 미국장이 당장에 꺾일 이유는 없다. 특별한 악재가 도출되지 않는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든지 아니면 뭐 대만 침공한다든지 중국이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악재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 뭐 금리 인상하는 거 다 알 거고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됐고 금리가 인상하기 전까지가 악재가 되는 거지 금리 인상이 확정이 돼버리면 쉽게 안 무너집니다. 지수는요. 항상 여러분들이 뭐 완투 하신 것도 아니고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금리 인상 하기 전까지 그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 그때가 흔들리는 장세이지 막상 금리 인상을 시행을 하고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이러면 오히려 지수 안 빠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여러분 통상적으로 보실 때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은 이게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띠게 되면 우리나라 국내 정시는 화폐 가치 약세에 따라서 움직임이 아주 곤란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지금도 이제 환율도 잘 보셔야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 국내 정시의 달러원 환율과 달러 인덱스를 한번 봅시다. 이거 왜 이러냐.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월봉이고요. 월봉상에 상바닥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고가가 돌파가 되는 부위가 나오질 않아요, 아직은. 그래서 주봉상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입니다만은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급등세를 시연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각도 보니까 하락 각도보다 상승 각도가 완만해요. 그렇다면 이 달러 인덱스가 계속 강세를 띌 가능성은 없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 하락 각도가 가팔라요. 상승 각도가 가팔라요. 그럼 이거 좀 못 벗기는 거예요. 달러와 강세 현상이 제한적이다. 이래 보셔야 돼요. 왜요? 금리 인상한다는 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탄력도를 못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국내 정시 한번 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와 가치보다도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건 원화 가치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뭐와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외인들의 매수세가 촉발이 되느냐 아니면 외인들이 매도세가 나오느냐 이거로 기결이 되죠.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강세 현상을 띠줘야 환차 이익이라도 노리고 외인들이 접근하기 수월해지는 거고 그죠? 근데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약세 현상을 띠게 되면은 환차손이 생기니까 있던 물량도 뱉어낸다. 그래 보신다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환율은요. 자, 이 자리에서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주요 연초 장세를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한눈에 보이죠? 그러면 이게 내려가게 되면은요. 내려가게 되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 상승으로 봐야 되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된다면요. 떨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걸 쫓아 올라간다. 그때는 연초에 매매 못 하는 거죠. 이해 가시는 분들만 1번 눌러보세요. 원화가 1200원대를 뚫고 올라가고 1190원대를 뚫고 올라가면 그때 주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1178원 정도 돼요. 반드시 1178원을 하향 이탈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연초 장세는 즐거운 장세가 되는 거고요. 1178원을 하향 이탈하느냐 아니면 1192원을 돌파하느냐 요겁니다. 요걸 항상 여러분들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 외인들이 앉아서 환차손 즉 환율로 인해서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 들고 있을 외인들이 없죠. 그러면 주식을 사놓고 있으면 원화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서 앉아서도 주식도 수익이 나고 또 환율에 환차익이 생겨서 수익이 난다면 외인들이 구태여 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 정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시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은 환율이다. 유로화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한다면 유럽 쪽에 투자를 할까요? 안 하겠죠.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면 일본 주식 투자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건 뭐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거의 지금 환율 가치가 쉽게 달러 인덱스 강세를 띄니까 미국 주식들 잘 가는 겁니다. 그거예요. 다른 거 없거든요. 그렇죠? 그걸 잘 보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주식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뭐 어떤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자체가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그나마 살아 있어야 주변에 일단 뭐 삼성전자가 살아가려면 반도체 종목 또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삼성그룹주들 그리고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그나마 더 전기차라도 같이 움직여 주는 것이지 삼성전자가 꺾이는데 다른 업종들만 간다. 그럴 경우는 없죠. 대한민국 대표주가 꺾이는데 뭔 방법이 있어요? 앞으로도 향후에도 삼성전자를 항상 여러분들이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체킹이 돼야 된다는 거. 1차적인 목표치는 82,500원. 그 다음에 83,500원. 차례대로 뚫는가 여부. 그 자리에서 한번 탁 걸릴 수가 있다고. 그래 되면 우리나라 지수도 같이 연동해서 한번 흔들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거 명심하시고요. 그럼 연초에 지금 미국장은 지금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만 이제 고점만 벗겨주면 그나마 도 탄력도를 아주 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통상적으로 이렇게 쭉 보실 때 차트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옳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쭉 보세요. 이렇게 하락 각도가 이렇게 그려지죠. 상승 각도가 훨씬 가파르죠. 그래서 이 고점 벗긴 겁니다. 이해 가시는 분들 1번요. 에? 각도가 가파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각도가 완만하면 절대 못 올라갔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십시오. 상승 각도가 훨씬 가파르죠. 눈에 보입니다. 한눈에 딱 드러나죠.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뭘 그래요. 분석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분석하는 게지 분석을 제대로 못하면서 시장이 잘못됐니 뭐가 잘못 이것도 보세요. 이미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대신에 단지 하나 이 각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정면에서는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부러지는 현상은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해외 증시 쪽에서 보시면은 중요 미국장의 종목들이 테슬라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쭉 한번 보시면은요. 테슬라가 그동안에 이래 꺾이니까 전기차 분야들도 같이 우리나라의 전기차의 종목들도 아무래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이건 리비안인데 테슬라 한번 보십시오. 이래 부러지면서 이렇게 부러졌어요. 하락의 N자가 조금 길게 나왔는데요. 이게 보시면 여기에 부러지면서 그래도 주봉상에 일단은 전환선 기준선은 지지가 됐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일봉상으로 쭉 보시면은 이 라인대가 추세가 돌파가 됐느냐가 중요하겠죠. 아직은 돌파가 안 된 걸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서는 자리가 나온다면 우리나라 전기차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요. 지금도 물론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유일하게 SK이노베이션만 강하고 삼성 SDI라든지 뭐 LG화학이라든지는 잘 못 가죠. 3대 제일 업체는. 그 대신에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때문에 그때까지는 힘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쪽으로 붙을 테니까. 이 테슬라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하시더라도 LG화학이나 삼성 SDI 아직은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강한 이유는 그동안에 정유로 연결이 돼서 반영이 됐지, 정유주로 보면서 주가가 반영이 됐지, 실질적으로 전기차 분야는 전혀 반영이 된 게 없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요. 삼성 SDI나 LG화학에 비해서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 움직이는 겁니다. SK에너지솔루션도 아마 분할 상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이 된다면 당연히 SK이노베이션은 강세를 띠면서 움직이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최근에 와서는 SK이노베이션이 가장 강한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첫째도 둘째도 전기차들이 조금 살아나려면 이 자리 뚫어줘야 돼요. 그래야 일진 머티리얼즈, 후성,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 강세를 띠면서 움직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돌파가 되면은 삼성 SDI나 LG화학은 못 간다 할지라도 약하다 할지라도 플러스권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나마. 그럼 SK이노베이션은 반영이 안 됐으니까 좀 더 추가 상승이 급하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부품주에 또 속하는 일진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후성, 대주전자 재료, 이런 것들 다 움직이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리비안 아까 요래 보여드렸죠. 야도 이제 움직여줘야 되겠죠. 테슬라가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조금 약해요.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그래도 이 밴드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이 밴드대는 이 저점은 지지되는데 뭘요. 지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수평대 만들겠죠, 수평대는 만들어주면서 지점은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애플이 제일 강합니다. 2판, 3판, 0사판 아닙니까? 애플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LG전자 그룹주들 애플가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이노텍이라든지, 물론 LG 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는 메타버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강한 거고요. 그리고 미반영됐던 LG전자는 뒤늦게나마 이제 따라가는 흐름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측면, 그런 측면을 생각해 주시고, 참 아이러니한 게 삼성전자에 비해서도 오히려 이게 3등 업체단 말이에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이게 3등 업체예요. 차트만 본다면 이게 1등 업체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비하면 동네 구멍가게 수준밖에 안 되죠. 삼성전자가 홈플러스라면 야는 동네 구멍가게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규모가. 그런데도 야가 1등이고요. 삼성전자 차트 꼬라지 보세요.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각도가 이렇습니다. 어떤 각도로 움직이나 보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거 왜 이러노? 미치겠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올라가는 각도가 이래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억울한 측면이 크죠. 그나마도 여기에서 보셔도 SK하이닉스는 조금은 나아요. 삼성전자보다는. 그래서 이거는 각도라도 거리잖아요. 그에 비하면 이 삼성전자는 지독스럽게도 못 간 겁니다. 너무할 정도로 못 간 거죠.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길 바라고, 삼성전자가 미국장에 있다면 벌써 시총이
천조가 넘어갔겠죠. 1,500조는 되어 있을 겁니다. 참 억울하죠. 여기 보시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크게 조정이 안 나온다면 결국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야는 졸축에 속합니다. 삼성전자에 비하면. 그에 비하면 참 억울하죠. 삼성전자. 못 갔어요. 그래서 이 라인대에서 뭐 아무래도 여기서 좀 버티다가 또 다시 올리는 흐름은 나오겠죠. 어차피 우려스럽게 생각했던 반도체는 그나마도 디램가도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향후에도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래 본다면 국내 정시가 크게 흔들릴 위험성은 없다는 이야기죠. 아직까지.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결정이 되고 시행이 되는 단계가 3월달 되면 뭐 금리 인상을 바로 시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는 한 번 더 흔들리는 흐름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런 기회는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그걸 가지고 던지고 도망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역사상 금리 인상을 해서 시작을 할 때, 시작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조정은 나와요. 그 조정을 이미 봤던 거고 우리는. 금리 인상 막상 시행을 하게 되면, 미국장 금리 인상 막상 시행하게 되면 주가 그래 지수 안 빠집니다. 역사가 이야기해 준 겁니다. 항상 그래 왔었고 앞으로도 그래야 될 거고요. 막상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 하기 전까지 진통이 있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요. 경기가 좋고 경제가 나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 거지. 경제가 나쁠 것 같으면 금리 인상 하나요? 안 하죠. 시행을 하기 전까지만 유동성 축소에 따른 불안감, 시장의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고요. 그 이후로는 막상 결정이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더 이제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이제 결정이 당장에 탁 결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요. 결정이 되게 되면 조금 진통은 있어도 그거는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맞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흔들릴 위험성이 없다. 밀리면 오히려 사도 된다. 뭐 그래 보이고, 아무래도 배당 물량을 노린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서 그게 이제 물량이 처리가 되고 교통정리가 되는 과정이다. 뭐 그래 보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내일이 납회일입니다. 납회일 끝나고 나면 크게 뭐 문제될 게 있겠어요? 큰 문제는 챙길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문차트고요. 이거는 딥차트로 이걸 다시 고쳐놔야지. 올려놔 놓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투자하시려면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는 어차피 기본 필수적으로 일단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전기차 분야들도 세계 업체를 필요하지 않고 LG 화학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신규 상장하면 그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아무래도 전기차 중에서도 움직인다 할지라도 부품진 뭐 일진 뭐 드리얼즈라든지 SKC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또 뭐 대주전자재라든지 LNF라든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는 아무래도 상승률이 나올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ETF에 편성이 된 종목들 위주로 그런 종목들은 뭐 다음에 한번 또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보셔도 뭐 충분히 매매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 그렇죠? 그래 보시고 다른 거는 뭐 필요하지 않아 보여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배당락이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장이었고, 그래서 오늘도 뭐 SK이노베이션 편성이 돼 있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오늘 편성한 이유는
이게 이제 돌파가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왔으면 제가 아예 접근을 안 할 텐데, 이게 이제 처음으로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본 겁니다. DBIT 같은 거는. 잠깐 보죠. 자, 여기에서 쭉 올려놓는 모습이 나옵니다. 21선 상바닥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주식으로 사면 하루에 2% 3% 올라가는 거, 그거 뭐 어느 천년에 돈 먹겠습니까? 주식 선물은 좋은 점이, 몇 배를 레버리지를 주느냐 하면 2배에서 15배까지 줍니다. 2배에서 15배. 이렇게 주기 때문에 1%만 올라도 15% 수익, 2%만 올라도 30%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방에서는 이제 주식 선물을 하는 이유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봉이고 이거요. 만약의 경우 들어갈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매수했어요. 매수를 떡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빠져버려요. 월선 이탈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 해지를 딱 걸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이상의 이만큼 빠져도 요거 이상의 손실이 안 나요. 그러다가 어디에서 결정하는 이 고점을 벗긴다. 그러면 매도 부분 정리해버리고 매수 부분만 끌고 가면 수익이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매가 잘못돼도, 매수를 해서 잘못돼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매도를 해서 잘못돼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주식 선물입니다. 그래서 매일 돈 벌 수 있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손실이 나질 않죠. 날 수가 없죠. 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죠. 여기서 만약에 이런 거 지금 매수해놨죠. 매수를 딱 해놨는데 수틀로 빠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빠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는 올물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한번 뚝 치보죠. 동부 하이텍하고 뚝 치봅니다. DB, 공문으로 쓰면 안 되지. DB, 하. 그럼 이 1월물을 매수를 해놨죠. 2월물을 가지고 이 물량만큼 매도를 쳐버린다는 이야기죠. 이렇게요. 매도 주문을 딱 넣어버리면, 매도 주문을 이래 딱 넣는단 말이에요. 2월물을. 그럼 추가적 손실이 발생이 안 되잖아요. 하나는 사놔놓고 하나는 매도해 놔놓으면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없는 매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53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들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이죠. 그렇죠? 오늘 상승률이 가장 강했던 건 SK이노베이션, 2등주가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3등이 LG디스플레이, 4등이 두산인프라코, 5등이 현대미포조선. 이거는 매수가 안 되는 바람에 매수를 못 했습니다만은, 하락이 제일 큰 놈은 셀트리온, DB손해보험, 한미사이언스, 바이오주들만 전부 작살이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시원찮은 겁니다. 바이오주들 오늘 가는 종목들이 거의 없죠. 대표하는 대형주가 빠지게 되면 바이오주들은 못 가는 겁니다. 당분간은 바이오주들도 크게 시세날 일이 없어요. 뭐 JP모건 컨퍼런스 그 뭐 다 됐잖아. 이제 더 이상 갈 거 어디 있어. 산발적으로 오늘도 상승하는 종목이 코세스 하나, 상한가 갖는 건 코세스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트나인, 세 번째는 넥스트 사이언스. 이게 다죠. 오늘 뭐 데브시스터즈 오늘 다 다쳤습니다만은, 여기서 보셔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연말장에는 시원찮죠. 아무래도 다들 시원찮죠. 뭐 보이, 그렇죠? 코세스 이런 거죠. 지금 연말장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산발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리 잡겠죠. 연초장에 이제 움직임을 보면
이미 조짐은 보여줬습니다. 전기차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차피 메타버스 관련주는 내년에도 봐야 되고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수소차는 아예 건드리지도 마라 이 말이고 수소차는 아예 건드릴 필요 없어요. 그럼 뭐 다른 건 뭐 갈 거 뭐 있습니까? 없던 것들 갈 게 없는데 이미 다 반영이 됐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없고 바이오주들은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뭐 정치인 원래 선거철 합치면 건설주들도 좀 움직이는데 이것도 잘 안 따라주고요. 오늘 지금 움직인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이나 조선주들도 충분히 아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고 조선주는 분명히 있는데 오늘같이 이래 어사중간하나 이래 움직이면 안 따라가는 게 편해요. 좀 조정 나오면 그때 저가에 사세요. 그것도 분할로. 단번에 들어가지 말고. 개별 잡주들은 많이 움직일 겁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뭐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매매하기에는 연말장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쓰시고요.